5단원이고요. HTML 탐색과 생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배포 자료는 여기 보내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제어할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 제어할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이 일단 쿼리 셀렉터 혹은 all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et element 경우에 따라서 츠가 있고요. 여기 태그라든지 id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걸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하나를 콕 집어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 요소를 제어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클릭했을 때 그 부모 요소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 그 자식 요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번 요소를 처리한다거나 대체로 이게 메뉴 구조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 정의가 있고요. 이 안에 li가 있고 이 안에 a 태그가 있고 이 a 태그 안에 아이콘이나 텍스트 같은 걸로 하위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린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효과를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HTML 태그의 구조를 타고 다니는 이 HTML 태그 구조를 타고 다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부모 태그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자, 클래스가 먼저 find parent와 find parent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 find parent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해볼 겁니다. 전부 데이터 칼라 속성으로 어떤 색상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find parent를 쿼리 셀렉터 all로 찾아서 반복 돌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V가 find parent라는 아이디를 갖는 링크 하나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를 클릭했을 때 A 태그에 링크 걸면은 href 속성의 작동을 막아야 되니까 무조건 첫 줄에 2.prevent default 걸어야 됩니다 라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고 다음 주에 볼 게 폼 태그 제어하는 건데 폼 태그 이벤트에서도 얘가 나중에 들어가요. 자, 어쨌건 HTML 태그가 지금 find parent를 갖고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그 셋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클릭된 자신을 가져옵니다. 그 자신 스스로한테 있는 데이터셋의 칼라 값을 가져와요. 그럼 이 변수에 저장되는 게 HTML 태그 다시 보면 클릭된 항목에 대해서 이 색상 값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제 본 게임이에요. 자, HTML 태그 대상 이거는 2.current 타겟으로 취득해도 되고요. 쿼리 셀렉터로 취득을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HTML 태그를 기준을 하나 잡아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부터 부모 태그. 자, 요 링크 3개 중에 두 번째 거를 클릭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지금 2.current 타겟이 되는 거죠. 그 2.current 타겟 얘를 기준으로 해서 parent element면 이 li 태그가 되는 거죠. 네, 요 예제는 요거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콘솔.log로 parent를 출력을 해봤어요.
패런트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뽑아온 색상 값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패런트 엘리먼트는 이 li 태그가 되는 거고요. 이 li 태그의 스타일점 백그라운드 컬러 값으로 요 색상 값을 넣어주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그쵸?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li 태그가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거는 요 UL 태그다 라고 해보면 패런트 엘리먼트의 또다시 패런트 엘리먼트가 돼요. 클릭된 항목으로부터 패런트 엘리먼트의 패런트 엘리먼트. 이렇게 되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부모를 지정할 때는 패런트 엘리먼트지만 워프에서 이 UL 태그까지 한꺼번에 찾아가고 싶을 때 쓰는 메서드가 클로지스트예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find parent입니다. 밑에 있는 요 세 개에 대해서 지정한 거예요. 똑같이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커런트 타겟 가져와서 클릭된 항목의 컬러 값 취득하고요. 자, 이 커런트가 지금 클릭된 A 태그죠. A 태그를 기준으로 클로지스트라고 하면은 조상을 찾아요. 언제까지 찾느냐? 이 선택자를 충족하는 조상을 찾아요. 자, 로그로 출력하고 그 조상의 배경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리스트 그룹이라는 선택자를 충족하는 요소가 나올 때까지 HTML 태그를 계속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딱 얘를 취득하겠죠. 자, 그래서 클릭하면은 부모가 통째로 바뀌죠. UL 태그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콘솔 보면은 출력되는 부모 요소 UL 태그 자체가 나오죠. 자, 패런트 엘리먼트랑 요 클로지스트 두 가지 기능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HTML에서 부모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가 바뀌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만 글자가 굵어집니다. 안에 있는 애들만 글자가 굵어지고 이렇게 바뀌고요. 어떤 차이인지 볼게요. 아까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안으로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btn1과 btn2에 대해서 각각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자, btn1을 클릭하면 자, 자식 요소를 탐색하는 방법이요. document.query 셀렉터에 샵 리스트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child node와 children 두 가지를 취득했는데요. 일단 샵 리스트부터 봐야겠죠? 샵 리스트가 위에 있는 이 UL 태그입니다. 자식 요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일단은 차일드 노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에 찍히는 거 볼게요.
자, 분명히 여기 우리가 li 태그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자식 요소가 보면 9개가 나와요. 텍스트, li, 텍스트, li, 텍스트, li, 텍스트. 이게 뭐냐면은 이 UL 태그 안에 있는 범주에서 자식 요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코드를 이쁘게 쓰겠다고 줄바꿈이랑 띄어쓰기랑 글자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옛날 기능이에요. ES5 시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이걸 처리하려면은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걸러내는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children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이 children은 보면은 4개가 나오죠. 딱 li 태그만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걷어내고 태그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식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child node랑 childre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비추예요. 쓰지 마세요. 자, 샵 리스트를 기준으로 children이라고 하면 요걸 기준으로 children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꺼번에 와요. 배열이에요. 반복 돌려야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document.querySelector에 샵리스트 children 가져옵니다. 얘가 이제 리턴 타입 객체를 보면은 정확하게 배열은 아니에요. HTML 컬렉션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게 배열하고 특성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포문으로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데 정확히 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배열에 탐색하는 함수들 있죠. 포이치라든지 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그 자체가 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배열의 탐색 기능을 활용하려면 진짜 순정 배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children으로 가져온 거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array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의 from이라는 메서드예요. 얘한테 이걸 던져주면은 진짜 순정 배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딱 배열 대괄호로 찍힌 길이가 4인 배열이 생기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건 진짜 배열이거든요. HTML 태그를 원소로 갖는 배열이에요. 그러면 포이치로 반복 돌면서 탐색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children은 어떤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를 싹 다 가져온다. 다만 순정 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array.from이라는 명령으로 한번 걸러서 사용해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버튼 2를 볼게요. 버튼 2를 클릭하면은 document.querySelector로 2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 안에 있는 UL이에요. 2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 안에 있는 UL. 얘를 의미하는 거죠. 2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 안에 UL. 쿼리 셀렉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를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이 UL 태그 안에 있는 children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li 태그 4개를 다 가져오겠네요. 자, array.from으로 배열로 바꿨고요. 이렇게 바꿔낸 걸로 포이치 반복 돌면서 v한테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를 가장 굵게 바꿨습니다. 자, 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식 요소 가져올 때는 child node와 children 두 개가 있는데 child node는 버리세요. children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쓰지 마시고 array.from으로 한번 걸러내고 쓰세요. 그래야 온전하게 배열로서 처리가 가능해요.
자, 요렇게까지 요 두 개의 예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탐색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엔 자손입니다. 자, 버튼 누르면은 여기 위쪽에 링크만 바뀌어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포스트 1에 대해서 li 태그가 있고요. 포스트 2에 대해서 li 태그가 있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기능은 버튼 1에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기능은 document.querySelector라든지 document.querySelector 무조건 도큐멘트로 시작했죠. 도큐멘트로 시작하면은 HTML 문서 전체에서 찾아요. 도큐멘트가 HTML 문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HTML 문서 전체에서 썸브라는 클래스를 찾게 되니까 이 문서 전체에서 썸브니까 얘네랑 얘네를 동시에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코딩하면은 위쪽의 세트와 아래쪽 세트가 전부 글자 색깔 하늘색으로 바뀌고 굵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싹 다 바뀝니다. 자, 이번엔 document.querySelector로 포스트 1을 가져와요. 포스트 1이 얘거든요. 자, 인지하셨죠? 포스트 1이 위쪽에 있는 UL 태그예요. 자, 포스트 1을 가져온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가 아니에요. post.querySelector예요. 혹은 querySelector. 그러면 이 선택자를 이 포스트 범위 안에서만 찾아요. 얘가 지금 포스트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그럼 요 안에서만 이 썸브를 찾는 거죠. 특정 객체 안에 있는 자손들을 찾을 때 씁니다. 꼭 쿼리 셀렉터 계열만 쓰는 거 아니에요. get elements by 뭐뭐뭐 얘네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건데 쿼리 셀렉터가 더 편하니까 얘만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위에 거만 바뀐다. 자, 일단 요거 3개만 하겠습니다. 실험용 예제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5시까지 내용 확인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에 다음 교시 하겠습니다.